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눈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카풀 할인제 폐지안의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역 기피자의 한국 국적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넘은 마일리지가 내년부터 자동 소멸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2020년부터 뉴욕주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법들이 생깁니다. 연방 대법원이 10년 만에 총기 소지 관련 상고심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가 미국 내 첫 번째로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의 슬로건을 달성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뉴욕과 뉴저지에 눈이 많이 왔죠? 눈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덮친 눈보라 때문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땡스기빙 연휴까지 겹쳐 항공기 결항, 교통 불편과 단전과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FK, 라과디아, 뉴욕 공항과 같은 뉴욕 주변 주요 공항에서는 비행기 80편이 결항, 7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방위군에 대기 명령을 내리고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용 소금 52만 4천 톤을 제설 작업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상 예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Agencies are also communicating a lot more. We found 6 years ago a lot of agencies didn't work together. We've been working steadily to improve that. One of the simple things we're doing is making sure that every agency talks together, all together, every 30 minutes during a storm situation to constantly make adjustments and improvements to our plan. 브루클린 일대에서 약 4천 가구가 단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일 오후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단전을 겪은 가구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이날 관공서 문을 닫고 직원들은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12개 학군과 업스테이트 뉴욕의 일부 학군에서는 수업을 취소하거나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시의 공립학교들은 방과 후 수업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여행 자제 권고안을 발표했고 통근자들은 가급적 자가 운전을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뉴욕과 뉴저지에 눈이 많이 왔죠? 눈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이지패스를 장착하고 카풀 요금제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3명 이상 탑승할 경우 $6 50센트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풀 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 차량의 경우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지패스 장착 차량에 한해 피크 시간에 $12 50센트, 오프 피크 시간에는 $10 50센트, 현금 지불 차량에는 $1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항만청은 이용자 중 3%만이 카풀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사람들이 도로까지 나와 차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0년 1월부터 카풀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이 발표되자 폐지 계획 철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조시 갓 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도 카풀 할인 제도가 폐지되면 주민들이 연간 조시 갓 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도 카풀 할인 제도가 폐지되면 주민들이 연간 $2,175의 톨비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차량 통행이 증가하게 돼 대기 오염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한국 정부가 10대 시절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국적 회복을 하려 한 남성의 요구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병역 기피자의 한국 국적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해외에 조기 유학을 갔다가 부모님 지인의 양자로 입양된 한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례가 화제입니다. 1975년생인 A씨는 17살 때 해외에서 공부하던 중 부모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연스레 상실됐습니다. 그곳에서 대학까지 나온 A씨는 2003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2009년 한국에 직장을 얻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얻어 체류해 오던 중 2015년 국적 회복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적법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에게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과 그 이후의 사실관계에 주목해 그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판단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7살로 4개월 후 병역 준비역에 편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살이 되기 4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가 되어서야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했다며 법무부 처반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있을 경우 한국 국적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10년이 넘은 마일리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 소멸됩니다. 이로 인해 2009년에 정립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일리지 사용 가능한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이용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에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의 수도 제한돼 있고 그 또한 예약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만든 이유는 마일리지는 회계상 항공사의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해서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복합 결제 제도를 내년 하반기쯤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의 경우는 매각 완료 뒤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복합 결제가 도입되면 마일리지가 부족해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결제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가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텔레마케팅 전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는 앞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수신 거부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다른 텔레마케팅 회사와 공유하거나 판매할 경우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은 3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텔레마케팅 전화로 성가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0년 새해부터 뉴욕에서 어떤 법들이 바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부터 뉴욕에서는 새로운 법들이 시행됩니다. 먼저 3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합니다. 뉴욕시 5개 버로에서는 상점에서 종이백을 제공할 때마다 5센트씩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약을 담을 때 플라스틱백을 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업체,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시행하는 마리화나 흡연 여부 검사도 3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단, 건설 노동자, 상용 차량 운전자, 의료와 어린이 보호 분야 근로자, 연방 정부와의 계약업자들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석 판결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뉴욕주 전역의 법원에서는 성범죄,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교도소 운영 예산을 줄이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을 늘리는 법을 시행합니다. 차별, 학대, 소송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뉴욕주 인권법이 개정돼 심각한 차별과 학대가 아니더라도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8월부터는
성추행 소송의 유효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10년 만에 총기 소지 관련 상고심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미국 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총기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시 경계 밖의 사격 연습장이나 별장 등으로 총기를 옮겨가지 못하도록 한 뉴욕시경 규정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뉴욕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심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와 관련해 개인이 방어를 위해서는 집안에 총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자택 외부에서 총기 소지와 관련한 이번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뉴욕시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은 이 규제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뉴욕시도 규제를 자진 철폐했습니다. 이후 연방대법원이 이를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심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이 시작되자 총기 소유 옹호자들과 규제론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옹호자들은 이번 판결이 총기 규제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기대하는 반면 규제론자들은 총기 소유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내 총기 사건이 잦아지고 심각해지자 26개 주에서 67건의 총기 규제 법안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총기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내릴 판결은 향후 총기 규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시가 2016년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에 내세웠던 90-90-90 슬로건을 달성한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90-90-90 슬로건은 2020년까지 에이즈 감염자의 90%가 자신의 감염 상태를 인지하게 하고 90%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며 90%가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18년까지 뉴욕시 에이즈 감염자 중 93%가 진단을 받고 90%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92%가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됐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예정보다 2년 빠르게 달성한 것입니다. 지난달 뉴욕시의 에이즈 환자는 1,917명으로 200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뉴욕시는 슬로건 달성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와의 협력, 예방 약물에 대한 접근성 강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권익단체와의 노력을 통해 에이즈 감염 환자가 0명에 가까워지는 날까지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클립사이드 파크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를 예고하는 전화가 걸려와 학교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 미사엘 에체바리아는 이날 오전 8시경 학교에 전화를 걸어 총을 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 수사를 요구한 후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전 9시 50분경 그를 테러 위협, 공공경보 유발, 어린이 위협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제 미국 위스컨신주 밀워키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권총을 꺼내 위협하다 경찰관의 총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은 총으로 무장한 학생과 대치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권총을 소지한 학생은 총을 버리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관의 총을 겨누다 결국 총에 맞아 제압당했습니다. 그 학생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과정에서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4시경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아파트에 살던 주민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등 7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한편 불길을 피하던 한 남성이 3층에서 뛰어내렸고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불은 아파트 맨 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방국이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합니다. 정오까지 운영됐던 수요일 운영시간이 오후 4시까지로 진행됩니다. 또 800번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1,100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합니다. 뉴욕시 중고등학교 입학생 등록 신청 접수 마감일이 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선호도에 따라 12곳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 통보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5일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남녀 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남성 건강 세미나는 비뇨기 질환과 발기부전을 주제로 열리고 여성 건강 세미나는 뇌혈관과 여성 치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80층 전망대가 4년 동안의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지난주 재개방했습니다. 바닥 천장과 벽면 등 전체가 탈바꿈된 전망대에서는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서비스들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2층에서는 빌딩 박물관도 개장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뉴욕 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을 모시고 재외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우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외선거인 분들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내년 4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국외 부재자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장 손쉽게는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주소 ova.nec.go.kr로 들어가시면 국외 부재자 신고와 그다음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관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신고 신청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공관에 직접 오시기 어렵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그 순회 접수를 지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전자우편이라든지 또 일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구분은 그 국내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국외 부재자,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데 이제 잠깐 나와 있는 뭐 주재원 분이시라든지 업무 때문에 잠깐 나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처럼 이쪽에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장기간 거주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외선거인들은 계속 이쪽에 사시니까 저희가 그럼 매번 신고 신청을 받아야 되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 명부제라고 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번 재선거인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계속 있을 선거에서 계속 신고 신청은 따로 안 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 중에서도 직전 선거에 2번 연속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명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분들 중에서 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주민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국외부재자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념하셔서 또 국외부재자 신고를 이번에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꼭 유념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내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시 정해진 장소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투표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저희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 선거 때 설치했던 장소를 보면 뉴저지에 하나,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에 하나, 그다음에 뉴욕시티, NYC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인데
예전에는 NYC에 그 플러싱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맨하탄에 설치해야 되는지 플러싱에 설치해야 되는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를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네. 그것이 왜 중요한지 동료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선거나 재외 선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 그 투표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권리이자 또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 그 공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재외국민 유권자 분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불법 선거에 관해 단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조치에는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또 그 높은 그 투표 참여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재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해외 거기에서 그 주재 국가의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 운동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분들은 저희 선거 운동을 하실 수 없고 또 단체라든지 단체 그 대표 명의로서는 그 선거 운동을 또 하실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조심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여기서 지금 되는 사항 안 되는 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제 국민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사항은 미리 저희 뉴욕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신 후에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신고 제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고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646-674-6089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들은 꼭 유념을 해서 전화를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선거관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뉴욕 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님과 함께 재외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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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